여러분의 투자 활력소 주식 오락관 2부로 다시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저녁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더 우세했던 코스닥이 오늘은 파란불로 마무리됐지만 코스피가 장 초반에 하락을 딛고 좀 개인의 수급이 장악력을 뽐내면서 상승폭을 높여갔는데요. 사실 코스닥이 탄력을 좀 받지 못했다고는 하지만 질적으로 들여다본다면 지수 탄력을 좀 뒤로 하고 여전히 2차 전지의 강세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특히나 오늘 포스코 그룹의 잔칫날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포스코 그룹주 중에 뭐든 하나쯤은 포트에 담지 않고 있으면 시장의 소외감뿐만 아니라 공포감마저 들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만큼 정말 독보적인 폭주를 했는데요. 일단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상한가 도달에 성공을 했고 그 뒤로 포스코 홀딩스는 시총 4위 자리를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포스코 DX도 신고가, 포스코 엠텍은 성적 자체에는 좀 아쉬운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진 못했지만 수급이 다시 받쳐주면서 장중에 12%의 탄력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요즘에 가는 종목이 워낙 더 간다 이런 평가가 우세하기 때문에 이렇게 포스코 그룹주가 가는 이런 행보를 저희가 또 놓칠 수가 없습니다. 단단한 투자 관점을 위해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할 텐데요.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미다스 전문가님과 이 포스코 그룹주의 단단한 해석, 차트 분석도 함께 해보면서 지금 시장의 강점을 어떻게 하면 톡톡히 챙겨갈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핵심 포인트뿐만 아니라 시장을 좀 넓고 깊게 또 중심까지 잡아주실 분이기 때문에 이런 독보적인 전문가님의 시장 전략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함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가 생성되고요. 나는 QR이 좀 생소하다 하시는 분은 익숙한 메신저 노란톡 어플 켜시고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미다스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이 노란톡방 안에서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 수익도 좀 확인을 해보셔야죠. 꼼꼼하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공략해 주신 종목들 수익률입니다. 이수페타시스 9% 육박하는 수익을 또 챙겨주셨고요. 금양 8% 넘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아주 독보적인 폭주를 했던 포스코 DX 4% 훨씬 넘고 동진세미캠 6%, 또 하이이로닉은 새롭게 수익 실현해 주셨습니다. 8% 넘는 탄력 챙겨주시는 점. 자, 이렇게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하셔야만 이런 수익을 실시간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타점 전략 챙겨가실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생방송 중에 전문가님의 특징 섹터와 필살기 종목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 노란톡방 안에서 정확한 종목명과 타점 전략, 장중에 드릴 타점 전략을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의 QR코드 스캔 혹은 노란톡 검색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야무진 시장 이야기가 2부에는 더 풍성하게 준비돼 있으니까요. 또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부터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주식 오락관 2부 힘차게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다스 전문가입니다. 또 일주일 만에 뵙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7월 마지막 주에 벌써 1년의 반 이상이 이미 갔습니다. 자, 7월 말 하면은 우리가 1년 중에 어떤 이벤트가 있죠? 지금이 이제 대표적으로는 여름 휴가철이죠. 여름 휴가철이고 또 두 번째로 주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실적 시즌이 다가왔다는 거는 이제 주가의 변동성을 조금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인데 올해 제가 오늘 방송 준비를 하면서 좀 이렇게 뒤를 돌아봤어요. 이 반년을.
올해 초부터 우리 시장이 어땠나? 지수만 보면 우리 시장을 전혀 모르는 주린이가 코스피 지수만 이렇게 보면은 오, 올해 시장 굉장히 괜찮은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올해 시장은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일단 이 반년치는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어요. 지수가 움직인다고 해서 시장이 무조건 다 빨간불을 띄진 않죠. 그렇죠?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또 거기다가 지수가 오늘 코스피가 만약에 하락 마감했어. 그렇다고 종목 안 가는 종목이 있어요? 아예 가는 애들은 가요. 그리고 지수가 상승을 하더라도 하락하는 종목이 조금 더 많을 때도 많습니다. 특히 올해가 그래서 조금 더 유독 어려웠던 한 해였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구장창 빠지면서 종목들도 같이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흐름 읽기가 좀 수월했는데 상대적으로 올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반년을 우리가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요거를 이제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시장, 근데 이번 주 시장을 조금 얘기를 하고 요거 좀 이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저번 주 미국 시장을 잠깐 얘기하면은 이제 단기적 조정을 잠깐 보이고 있어요. 단기적 조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약 이틀, 2, 3일 정도 그냥 하락 마감했다. 미증시가. 이거는 아직 그래서 조정일지 그냥 잠깐 쉬어가는지 우리 아직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계속 지금 6월 달인가부터 계속 조정이 들어와야 된다, 와야 된다 계속 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뭐다? 나스닥이 지금 미증시가 계속 미친 듯이 오르기만 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죠? 근데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그리고 이 단기적 조정, 2, 3일의 하락 마감이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테슬라랑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주요 이제 회사들이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조정세가 조금 나온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실적 발표 이후에 조정세가 나왔다는 거는 기대치에 못 미쳤다. 그래, 알았어. 문제는 이번 주에 뭐 있어요? FOMC 있어요. FOMC. 그놈의 FOMC. 자, 이번 달에 있습니다. 이거 거의 확정됐어요. 그죠? 금리 인상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서 거의 사실상 확정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사실 언제 결정됐어요? 저번 달부터 이미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왜? 파월 의장이 연설에 나와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인상은 해야 된다. 멈출 수 없다. 인하는 아직 멀었다. 그런데도 쉬지 않고 미증시는 올라가기만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금리 인상을 발표를 하더라도 나스닥 미증시가 조정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의 지금 분위기는 뭐 이번이 마지막 금리 인상일 것이다. 왜? 경기 침체 우려나 이 금리 인상을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조금 힘이 좀 약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물가도 안정됐어. 고용도 괜찮네. 이 정도 막 미친 듯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그냥 괜찮아. 금리 인상을 할 이제 근거가 좀 부족해지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일 것이다. 즉 시장은 여전히 기대감이 충만하다. 그래서 이번 FOMC 때 이변이 안 일어날 가능성도 저는 사실 그게 조금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정말 필요해요. 너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차라리 제가 1년 중에 왜 7, 8, 이 여름 휴가 기간이 제일 매매가 적다 그랬잖아요. 유동성도 적고 이거는 전 세계 특히 미증시도 마찬가지예요. 10월 초까지 거의 역사적으로 거의 여름부터 10월 초까지 제일 지수가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금 조정이 요 FOMC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 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저는 글쎄요 합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번 주에 요 FOMC가 수요일에 있어요. 그래서 요 변동성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번 주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지금 미증시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벤트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우리도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죠. 오늘 포스코 그룹이 저렇게 날뛰었던 게 실적 발표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인데 이번 주에 27일, 오늘 24일이죠. 27일에 아주 중요한 애들이 발표가 있어요. 일단 삼성전자, 그 다음에 LG전자 이 둘의 확
확정치를 발표하는 거죠. 얘네 둘은 이미 잠정 실적을 발표했어요. 7월 초에. 그래서 이미 그때 이 실망 매물이나 뭔가 뭐 기대 매물이나 어쨌든 이때 반영이 되어 있을 지언정 27일에 확정치 발표하고요. 플러스 뭐 발표하죠? LG엔솔. LG엔솔이 발표를 하기 때문에 요게 하나의 또 사태 추이를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때 이후로 삼성전자든 뭐 이런 반도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IT 기업들이 실적이 엄청나게 낮게 나왔어요. 지금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기 이후에 14년 만에 최저치로 나왔거든요. 영업이익이. 90 몇 프로, 95% 정도가 감소했어요.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14년 만에 엄청 최저치를 기록을 할 정도의 실적입니다. 근데 이거 우리나라만 그래요? 아니에요. 지금 반도체 1위가 대만의 TSMC인데 얘도 매출 10% 줄었어요. 매출도 줄고 당연히 뭐 영업이익도 줄고 이런 거죠. 지금 이거는 전 세계적인 어떤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27일에 삼성전자 실적 이거 이렇게 안 좋게 확정 나오면 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 삼성전자는 지수의 영향이 굉장히 밀접한 회사 종목이에요. 왜? 시총이 가장 크니까. 그래서 단순히 실적 발표로만 해도 실망 매물이 나올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미증시가 진짜 갑자기 조정세가 좀 세서 이렇게 미증시 영향을 받아서 빠질 수는 있으나 지금 요 실적은 이미 7월 초에 나왔다. 근데 그 잠정 실적이랑 크게 달라질 거 없으니까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격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떨어져도 이거에 대한 어떤 영향 크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럴 가능성이 높고 어찌됐든 27일에는 이렇게 발표를 하고 29일에도 또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28일에는 이제 삼성 SDI 얘가 이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번 주가 이 기업들 실적 발표랑 더불어서 FOMC 영향에 맞춰서 좀 변동성이 좀 클 거예요. 올해는. 이번 주는. 그래서 그동안 사실 좀 그냥 뭐 시장도 재미없고 뭐 좀 그냥 그저 그런 똑같은 장세가 요 몇 주 동안 이제 반복이 됐다면 이번 주는 조금 다이내믹한 일주일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번 주 좀 일정이랑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그 특징 섹터를 가기 전에 포스코 그룹주를 조금 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데 자, 그냥 됐든 물어봅시다. 자, 우리 앵커님 퀴즈. 네. 자, 포스코 그룹주 아는 거 다 대보세요. 인터내셔널, 오케이. DX, 인터내셔널. 엠텍, 오케이. 퓨처쌤. 오, 어유 잘하시네. 퓨처엠. 그냥 퓨처엠인가요? 네. 까지만 하면 안 될까요? 이 정도면은 정말 많이 하시는 거예요. 홀딩스까지? 그렇지. 그거 다 나왔어요. 이거면 다 나온 거예요. 자, 이게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오늘 얘네 다 갔어, 다. 다 신고가 갱신에 막 미친 듯이 막 단기적 고가 갱신 엄청나게 잘 갔어요. 요거를 조금 짚고 갈 필요가 있어요. 오늘 주식한 사람들은 오늘 이 포스코 그룹주 보면서 왜 저걸 안 샀지? 이러신 분들 열에 9명 이상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면 나도 배 아팠거든. 저도 이거 건드렸었잖아요. 이거 우리 수익도 냈었던 종목도 껴있어요. 자, 하지만 잘 보세요. 이 종목들이 오늘 이렇게 급등이 일어났다고 해서 요거를 지금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따라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따라가고 싶어요. 따라가고 싶죠. 네. 자, 어떡해요? 그래서 오늘 포스코 그룹을 제가 그룹주를 가져왔어요. 근데 이 중에서 뭐 따라가고 싶어요? 따라가고 싶으면? 저는 홀딩스. 홀딩스. 네. 오케이, 홀딩스 한 표. 네. 우리 피디님은 뭘 따라가고 싶으세요? 홀딩스. 피디님도 웃으셨구나. 홀딩스 2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 홀딩스가 어떤 회사냐면 지주회사예요. 지주회사다 보니까 얘네들을 다 아우르는 게 이제 포스코 홀딩스니까 아무래도 요거를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러합니다. 저도 이쪽에 한 표를 조금 주고 싶어요. 그거를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스코를 나중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얘네 차이점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무슨 회사인지 알고 계세요? 이거 무슨 회사인지 알아요? 무역회사?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네. 네. 그러니까 이거의 차이점을 조금 알고 계세요? 차이점 하는 일이 다르겠죠? 그쵸? 네.
그러니까 담당하는 뭐랄까 물품? 사업. 사업. 그렇죠, 그렇지. 주요 사업이 주요 뭐냐에 사업 따라서 분야가 조금 다르겠죠. 다른데 얘들이 공통적으로 간 이유가 딱 꼬집어서 보면은 포스코. 어? 포스코. 포스코? 자, 딱 집어서 보면은 포스코하니까 간다고요? 그러니까 포스코가 오늘 다 갔잖아. 만약에 이유 딱 하나만 꼬집으라 그러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2차 전지. 2차 전지. 그렇지. 맞아요. 난 정답이 바로 나올 줄 몰랐어. 2차 전지예요. 2차 전지가 핵심이거든요. 얘들 더 갈 가능성이 저 높다고 봐요. 그런데 오늘은 아니야. 내일도 아니에요. 이거는 조금 며칠 더 봐야 돼요. 만약에 며칠 동안 이 오늘 찍었던 고가를 며칠 동안 유지를 하면은 그때는 정찰병을 보내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중 3%, 비중 2%, 이만큼만. 절대 많이 들어가면 안 돼. 왜? 고점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고점에는 들어가지 않는 게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주린이라도. 만약에 들어가고 싶더라도 며칠은 참으셔야 된다. 왜? 이번 주 제가 변동성 클 거라 그랬죠. 갑자기 지수 꼬꾸라질 수 있어요. FOMC 끝났는데 생각외로 미정 씨가 폭락할 수도 있잖아. 우리는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신만 아는 거예요. 점쟁이도 주식은 못 맞춰요. 아시죠? 자, 이제 이 차이점을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자, 포스코 스틸리온은 철강 업체입니다. 철강 업체라서 철강인데 얘가 이제 그 강판이나 어떤 이런 걸 제조하는데 문제는 얘도 전기차 강판을 제조를 해서 전기차 관련주로도 들어가 있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전고점이 이제 막 넘었기 때문에 차트 자리로는 얘도 안정성이 차라리 이게 낫습니다. 안정성 오케이예요. 오늘 이거 제가 조금 저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스틸리온도 넣을게요. 2차 전지라는 핵심 때문에 이게 다 간 거긴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요. 리튬이에요. 2차 전지라는 핵심이 아니라 리튬 때문에 얘는 오늘 다 강세 보인 거예요. 플러스 퓨처엠의 실적.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 종목들이 다 갔던 이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건 리튬이에요. 그걸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얘들의 재료를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포스코 스틸리온은 일단 뭐라고요? 철강이랑 전기차 관련주예요. 요거 체크. 자, 두 번째.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종합 무역 상사예요. 그러니까 온갖 거를 다 무역을 하겠죠. 온갖 거 무역을 하는데 아무래도 자원 쪽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원 개발주에 이제 속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셰일가스 요 관련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역시나 니켈이에요. 왜냐하면 니켈 같은 경우는 동남아에 많이 이제 이렇게 묻혀 있어요. 광산이. 그래서 자원 개발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니켈을 외국에서 이제 판 거를 이 회사를 통해서 들여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도 무역 상사인데 니켈 관련주로 속해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케이 무역 상사 니켈 거기에 그래서 리비안 관련주로도 속해 있습니다. 니켈이 배터리 만드는데 핵심 광물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비안 관련주 역시 전기차. 자, 우리 이거 딱 입에 넣어놓고 저 머리에 넣어놓고 자, 이제 포스코 엠텍이에요. 포스코 엠텍 이거 차트만 얘기해 줄게요. 차트 이거 지금 일방적인 상승이에요. 이거는 차트 자리로서는 사실 조정이 와야 될 구간이기도 하고 들어가기 무서운 종목이에요. 차트 자리만 보면은 아까 포스코 스틸리온 차라리 얘가 조금 안정성이 괜찮다는 거예요. 얘는 그냥 일직선으로 했기 때문에 조정이 올 수 있다. 저거에 비하면 스틸리온에 비교하면 자 포스코 엔텍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리튬 관련주예요. 일단 리튬 하나 머릿속에 넣어놓고 대신 이 회사는 비철금속도 다뤄요. 강판업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만약에 리튬이나 니켈 이런 그 어떤 2차 전지 소재가 아니라 만약에 뭐 철강만 얘기 나와도 이 친구는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차이점 아는 거예요. 다 2차 전지와 전기차 관련주는 다 공통된 재료인데 저거는 니켈, 이거는 리튬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엠텍은 그래서 리튬 관련주고 이 종목도 지금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 종목이 들어가는 게 지금 세 종목 중에는 가장 안정성이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급등하지 않았다는 거지. 지금 딱 저항받을 자리이긴 한데 여기서 저항을 받고 이제 내려와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죠. 근데 힘이 강하면 저항 안 받을 수도 있죠. 바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 돌파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만 체크하시고 자 시간이 빨리빨리 가야 돼. 우리 시간 또 모자라. 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 오늘 실적이 나왔어요. 실적을 이걸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매출은 늘고 영업이익은 조금 감소했어요. 그런데도 오늘 굉장히 좋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한 회사당 이제 사업 부문이 여러 개잖아요. 근데 이 회사에서 배터리 소재 사업에서 그러니까 전체 영업이익은 조금 줄긴 했는데 배터리 사업 부분에서 124% 이상이 올랐어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게 참 주식은 정말 대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이 진짜 어려운 이유가 이거예요. 야 실적 좋으면 무조건 가? 그런 말이 어딨어. 실적 좋으면 무조건, 실적 안 좋으면 무조건 떨어져? 그런 말 없어요. 그럴 거였으면 지금 이 주가 나가리 된 회사 수많은 종목들을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얘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 감소로 했다니까? 그러면 오늘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소재 사업에서 이만큼 실적을 냈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식이 진짜 어려운 게 여러 가지 원인을 다 취합을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자 어쨌든 배터리 소재 이렇게도 하고 이 회사가 진짜 저는 이거 되게 좋아해요. 국내 최초. 자 4월부터 국내 최초로 하이니켈 이제 하이니켈이 이제 배터리 중에 좀 가장 비싼 좀 고급 승용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예요. 요거를 이제 국내 최초로 양산 공급했던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사실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이 정말 좋죠. 정말 튼튼해요. 그래서 그동안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느리게 움직였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단기적인 급등이 나온 건데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원인, 실적 플러스 2차 전지 이제 좋은 이슈 있어서 간 거예요. 자, 어찌됐든 여기 이 종목은 아까 이거 인터내셔널처럼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이거는 아직은 조금 기다려야 돼요. 지금 고점이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자, 이거 기억하세요.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퓨처엠이구나.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에 조금 더 그래서 가까운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터리 소재 사업 때문에 이렇게 갔으니까 요거만 기억을 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포스코 DX 오늘 이제 핫했고 저희도 이제 여기서 단타로 먹고 나왔던 종목인데 그냥 엄청나게 200% 이상 지금 급등했어요. 최근에 비교하면은. 이거야말로 진짜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지금 이 종목은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들어가고 싶으면 조정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진짜 이 종목은 제가 워워시키고 싶어요.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이제 IT 쪽이에요. IT 쪽이라 시스템 사업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 재료가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시스템 통합, 스마트 홈 막 이런 4차 산업 관련된 어떤 요런 클라우딩 서비스에 조금 더 사업을 치중을 하는 회사라서 이 회사는 오히려 오늘 AI 이슈로 조금 탄력을 받았다라고 보는 게 옳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포스코 홀딩스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주회사예요. 지주회사라는 건 뭐예요? 여러 회사들을 자회사로 두고 그 영업이익 그걸로 이렇게 굴리는 회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 그룹의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모든 재료를 다 갖고 있어요. 리튬, 니켈, 2차 전지, 무슨 IT, 다 갖고 있는데 아까 얘기 안 했던 거 추가로만 얘기하자면 모듈러 주택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풍력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2차 에너지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LNG 등등등 해서 굉장히 재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저기서 이제 이 차트를 안 보면 포스코 홀딩스가 가장 좋죠. 왜?
재료 제일 많고 저기 앞에 있던 모든 회사들의 재료를 다 갖고 있는 회사잖아요. 근데 지금 자리 보세요. 이거 어떻게 들어가요? 이거야말로 진짜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이거를 들어가고 싶으면 조정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만 보면 그래요. 근데 제가 전체 차트를 안 갖고 왔는데 지금 포스코 홀딩스의 최고가 얼마인지 아시는 분? 자, 빠르게 검색해보면 바로 나옵니다. 자, 70만 원대예요. 70만 원. 76만 5천 원인데 여기에서 이제 2차 전지나 이 포스코 관련 호재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다면 이 역사적인 고가도 갱신이 가능한 분위기예요. 지금은. 그런데 여기 지금 68만 2천 원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70만 원 근처까지 다 갔단 말이에요. 6만 5천 원 먹으려고 이 고점에 들어가야 돼요? 아니죠. 그래서 지금 역사적 고가가 76만 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가다가 쉬는 구간이 온다면 비중 작게 지금 역사적 고가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조금 더딜 수 있어요. 그래서 조정이 올 때만 역사적 목표가를 조금 잡고 단기적으로 조금 보는 게 낫습니다. 이런 종목은 이렇게 먹고 싶으면요. 정말 긴 기간을 인내하고 담아둬야 돼요. 근데 뭐든 제가 봤을 때 우리 이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길게 들고 계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단타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고 그래도 두세 달이라도 세네 달이라도 이렇게 들고 계시는 분이 있지만 몇 년 동안 주식을 한 종목을 갖고 있다는 걸 잘 못하시는 분들이 저는 조금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물론 말씀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걸 먹고 싶으면요. 인내의 기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인내의 기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뒤에 나올 종목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 포스코 그룹이 오늘 떴던 이유는 2차 전지, 그중에서도 리튬, 그 이유를 뒤에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특징주 가기 전에 우리 앵커님 잠깐 만나고 바로 가봅시다. 네, 일단 시장 이야기부터 변동성 강한 한 주가 될 수 있겠다라는 정리를 좀 해주셨고요. 이런 변동성 강한 시장에서도 또 미다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그 흐름에 맞는 전략도 세워주실 거니까 꼭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시장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정말 뜨거웠던 제가 또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포스코 그룹주의 잔칫날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말씀드렸는데 그 그룹주의 특징 다 잡아주셨습니다. 차트 분석 꼼꼼하게 해주셨는데 근데 전문가님 뭐 말씀을 해주실 때마다 다 보유자의 영역이다. 차트마다 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엠텍이구나. 엠텍은 전고점 돌파를 좀 목전에 두고 있다 의견을 좀 주셨고 이 안에서도 좀 실시간에 맞는 타점 전략을 세워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포스코 홀딩스는 워낙 또 재료가 많고 또 여기 안에서 조정 시에 잡아간다면 역사적인 목표가를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을 좀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하시면 그 비중 조절 함께 해가시면서 지금 이 포스코 그룹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욕심내고 싶은 그 전략적인 부분 같이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가 생성됩니다.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미다스 이렇게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특징 섹터 알아보는 시간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을 가져와 주셨는데 처음인 것 같아요. 아니요, AI. 저는 처음 하는 것 같아요. AI 몇 번 갖고 왔었는데? 그런가요? 그럼요. 제가 로봇 엄청 좋아해가지고 한동안 로봇 그 열풍 불었을 때 그 네. 전부터 저는 레인보우 그때 저와 로보틱스를 방송을 안 했어서 그런지 그런가 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한 1년 만에 갖고 온 것 같긴 해요. 작년에 실컷 울부짖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놓치고 땅을 치면서 이제 왜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뜨기도 전에 그 이제 삼성이 이제 건드릴 수 있는 회사가 레인보우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제가 해놓고 못 들고 있었어요. 단타만 신나게 치고 그 아픈 기억 때문에 제가 로봇을 한동안 안 봤거든요. 근데 오늘 필살기 종목 이 인공지능 AI로 준비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네. 네. 오늘은 놓치지 않고 가겠다.
네, 이번에는 좀 욕심을 부려볼 생각입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 그러면 포인트부터 잡아주시죠. 자, 갑시다. 지금 벌써 30분이 지났어. 지금 제 시간이 20분이 채 안 남았거든요. 근데 AI도 하고 2차 전지도 해야 돼. 빠르게 가볼게요. 빠르게. 왜냐면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말 없어요. 자, 오늘 AI가 떴어요. 인공지능이 떴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정부 역시. 자, 모든 주식이 가는 거 첫 번째 뭐다? 이슈. 그래서 이슈를 보고 수급이 몰리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정책. 정책 자금이 들어오냐 마느냐 이게 사실 가장 핵심이에요. 종목들이 얘가 테마주에 힘을 실든 아니면 테마가 아니라 가려면 정책 자금이 들어와야 됩니다. 자, 챗 GPT가 이제 정부 공공기관에서 쓸 수 있다, 쓰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이 올해 말까지 나올 것이다 라는 구체적인 구체안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다시 AI가 또 이제 다시 막 이러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는 로봇이라고 치고 가로 열고 AI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제가 작년부터도 얘기 많이 했었는데 로봇이 그때 처음에 막 뭐 나왔을 때 그때는 막 협동 로봇, 무슨 노동 로봇, 뭐 어쩌고저쩌고 막 서비스 로봇 이런 거로만 세분화가 됐었거든요. 근데 AI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삼성전자나 LG전자가 떴던 어떤 반도체가 부흥하기 전에 떴던 게 뭐였죠? 결국에 가전제품이에요. 지금 AI가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산업군이 다 들어갈 수 있다고 보면 돼요. 모든 산업군에. 자, AI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지금 모든 제품이 다 전장화가 돼가고 있죠. 하다못해 자동차까지 컴퓨터화 돼가고 있고 우리 핸드폰은 당연히 컴퓨터라고 봐야 되고 모든 게 다 컴퓨터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AI는 실생활에 깊숙이 침투가 되어 있다. 지금 가전제품에도 AI가 많이 결합이 되고 있죠, 실제로. 그리고 이 AI가 사실 챗 GPT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몇 달 안 됐어. 올해 초에 나왔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 AI 때문에 반도체 이 사업계부터 해가지고 모든 산업군이 다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만큼 큰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봐야 됩니다. AI를 길게 봐야 되냐? AI는 이제 시작이긴 하지만 얘를 2차 전지랑 같은 선상에 놓고 보긴 어렵습니다. 왜?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굉장히 고도화된 기술이다 보니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이 기술을 다 체크하면서 이건 신기술이 저기서 해서 나왔대. 이걸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체크를 하기도 어렵고 그게 실제로 주가에 반영이 되기도 어려운 분야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AI가 그래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수익 창출평 보여주고 돈 벌 수 있고 보안 부분까지 지금 보완했어? 오케이. 옥석 가리기가 결국엔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AI가 다 갈 거라는 말 아니에요. 다 갈 거라는 말은 아니고 이 지금 아까 우리 앵커님이 방송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가는 애들만 엄청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시장은 3분기가 되기 전까지 아마 계속 지속될 확률이 높아요. 이런 장세는 언제 나온다? 시장이 안 좋을 때 나옵니다. 그래서 시장이 뚜렷하게 좋아지기 전까지는 이 장세가 반복이 될 거라서 지금은 가고 있는 AI 중에서 적당한 옥석을 가릴 수 있는 회사를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바로 저는 이제 오늘 시간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특징주를 다 없앴습니다. 바로 필살기 종목이에요. 자, 이 회사는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 전문 업체고요. 지금 이제 꾸준하게 매출이 증가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시장이 좋든 나쁘든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사실 떨어져도 들고 있어도 돼요. 들고 있어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소스다. 그래서 이 회사가 아까 요거랑 조금 연관이 있어요. 챗 GPT가 정부 업무에 활용이 된다고 이제 이 이슈가 나오면서 이미 이 회사는 지금 공공부문으로 수주를 하고 있는 회사예요. 이 뉴딜 사업 때문에. 예, 그래서 요거가 이제 조금 더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조금 몰려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제가 요때 한 3만 원대 진입을 했어요. 진입을 해서 사실 아직까지도 보유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이렇게 떨어져도 저는 걱정을 안 했어요. 왜냐면 매출이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목 그래 주가 조정 받을 수 있지. 조정은 더 큰 도약을 위해서 조금 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들고 있다. 그런데 이걸 왜 갖고 왔냐? 지금 신규 진입을 해도 괜찮다.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들고 왔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전고점까지 바라볼 수 있어요. 41,000원까지, 4만 원대까지 단기적으로 바라볼 거고, 요거를 돌파할 만한 힘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넘어서 이제 매도를 할 생각이고, 그게 아니라면 요 부근에서 근처에서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도 충분히 고점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워낙 급등했어요. 지금 매거리를 굉장히 25,000원대에서 2만 원대에서 급등을 한 건데, 현재 아직도 모자라다고 생각을 하는 게 21평이 굉장히 급격하게 우상향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가 나온다? 골든크로스가 나옵니다.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이미 여기서는 이 검은색 121평이거든요. 여기를 돌파 안착을 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도 괜찮다. 왜? 얘는 여기까지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먼 기간이 아니에요. 이미 2월 달에 저 고점을 한번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번에 이 탄력을 굉장히 잘 받으면 고점 갱신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져왔어요. 지금 뭐 이렇게 딱 수급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기간이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투신이랑 금투 뭐 이제 이렇게 사모펀드 뭐 이렇게 기간이 이제 며칠 전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수급도 이제 체크를 하면서 갖고 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바라볼 생각입니다. 어디까지? 아까 말씀드렸죠. 단기적 전고점 부근까지 최소 여기까지 볼 거기 때문에 이 회사는 단타로 접근을 해도 좋고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도 좋습니다. 조정 받을 것 같아? 조정 받아도 괜찮아. 아까 뭐라 그랬죠? 실적 괜찮으니까. 자, 이렇게 접근을 할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AI 이제 살짝 두드러 봤고, 자, 뒤에 더 중요한 게 나오니까 우리 앵커님 잠깐 만나고 갈게요. 네, 첫 번째 일단 필살기 섹터가 AI, 로봇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관련주로 필살기 종목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종목이 매출이 또 워낙 튼튼하다 말씀을 또 포인트로 잡아주셨고요. 차트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아도 상승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시세를 가져갈 수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또 수급도 기관의 수급이 또 들어오고 있다는 점 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단기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정확한 종목명 가져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장중에 가져가실 타점 전략 역시나 노란톡방 안에서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가 생성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미다스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제가 2차 전지 넘어가기 전에 이거 종목 관련해서 그 실적이 워낙 좋다. 매출 아주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왔으니까 실적 발표 시기와 좀 맞물려서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일까요? 이 회사가 최근에 급등을 하는 이유는요. AI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실적이랑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매출은 좋은데 지금 이 회사가 영업이익이나 이런 건 아직 부진하거든요. 아직 부진한 편이지만 매출이 워낙 계속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매출 발표가 굉장히 안 좋게 시장이 받아들여서 서로 다시 빠진다? 다시 빠진다? 괜찮다. AI라는 소스가 있고 매출이 꾸준하게 지금 17년부터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연평균 20% 넘게 증가라는 거는 엄청난 수치예요. 그래서 실적 발표 시즌에 기대감을 들고 간다기보다는 지금 AI 다시 불붙었을 때 치고 빠지자. 그런 겁니다. AI 키워드를 바라봐야 된다. 그렇죠. AI 종목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다시 막 그때 코로나 때처럼 뜬금없이 AI가 같이 이제 껴들어가는 이제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꽤 전부터 이제 AI 인공지능 회사라고 이제 계속 반도체 관련해서 이쪽으로 빠지고 있었던 회사기 때문에 이번에 근데 진짜 적어도 많거든요. AI 관련주가. 정말 많죠.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이 종목을 아실까 싶은데 이거 눈치채셨어요, 뭔지? 저는 AI 관련주를 잘 많이는 몰라서 아, 종목 어려워요. 그럼 글자 수가 몇 개인가요?
4개입니다. 4개예요? 아, 제가 생각한 건 3글자인데. 어렵습니다. 아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저 바로 말씀드려요. 연구원님이 아마 바로 드릴 거예요. 물어보시면. 들어오시면 되니까 들어오셔서 꼭 정확한 종목명 저한테도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자, 2번째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이야기 얼른 듣고 싶으실 것 같은데 얼른 풀어주시죠. 자, 2차 전지 가봅시다. 시간이 없어, 시간이. 자, 볼게요. 2차 전지가 오늘은 2차 전지의 날이라고 보아야 될 정도로 포스코가 2차 전지 때문에 지금 오늘 다 간 거라고 봐야 된다고 했었죠. 포스코가 간 이유가 2차 전지 때문이에요. 그중에서도 리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가 바로 요거입니다. 2030년까지 리튬 배터리 시장의 점유율이 압도적일 것이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압도적이라는 거는 이 증권이나 어떤 이 경제적인 어떤 통계, 전망치를 얘기할 때 이렇게 확실한 표현 잘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좀 모호한 표현을 많이 쓰는데 압도적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배터리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예를 들어 뭐 리튬 이온 배터리, 무슨 하이니켈 배터리,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많지만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자고요. 원래 꿈의 배터리 하면 뭐예요? 전고체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가 꿈의 배터리라 그래서 요게 지금 모든 배터리 연구하는 과학자들, 연구원들의 목표치예요. 전고체 배터리가. 그런데 이게 아직 상용화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거 들어가는 모든 광물 하나하나가 너무 고가의 금속이고 요거를 들어갈 차면은 그럼 뭐 벤틀리급은 돼야 돼? 이럴 정도로 단가가 안 맞다 보니까 전고체 배터리가 아직 상용화가 안 됐던 건데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그래서 잘 이 기대감으로 잘 순조롭게 그냥 버티고 있든 뭐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요게 이번에 이게 나오면서 굉장히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결국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 에너지 전문으로 시장을 조사하는 업체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리튬이온 배터리의 점유율이 아주 압도적으로 30년까지 지배할 것이다. 전체 배터리 시장에서 95%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오늘 울었을 겁니다. 오늘 전고체 배터리가 그래서 관련주들이 많이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95%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고체 배터리가 차지할 분량은 4% 미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늘 다 가진 않았어요. 이 리튬 관련한 이제 관련주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찌됐든 이런 이슈도 있었고 오늘 이슈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제 한국과 인도네시아 이 경제협력위원회 이게 뭐냐면 자, 국가 대 국가가 경제적으로 협력을 한다는 거는 얘한테도 윈이 돼야 되고 얘한테도 윈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럼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에서 뭐 빼먹을 거 있다고 얘네랑 손을 잡았을까? 그거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도네시아는 니켈 함량이 굉장히 많은 국가예요. 이제 조금 감이 오세요? 자,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전기차랑 배터리 만들고 생산하는 거를 도와주기로 하고 대신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한테 니켈을 캘 수 있는 공급망을 제공을 해주기로 한 이 손잡는 이런 협력위원회였습니다. 요게 이제 열리면서 와 그러면 지금 이 리튬 배터리 점유율이 훨씬 높은데 니켈 그래 끌어당길 수 있어? 오 하면서 플러스 효과가 났겠죠. 요 이슈랑 같이 플러스 효과가 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2차 전지 특화 전지는 이거는 이미 전에 이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거 혹시 어딘지 아시는 분 있어요? 2차 전지 특화 단지가 어딜까? 우리 앵커님은 아실까? 2차 전지 특화 단지요? 응. 써주려고. 2차 전지. 용인은 반도체인데. 그건 알지. 우린 그건 다 알지. 반도체는 동탄, 용인, 막 화성 막 다 나오죠. 그죠? 근데 2차 전지 특화 단지가 뭐냐면 이게 되게 재밌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 새만금 되게 재밌어.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새만금, 그다음에 포항, 그다음에
청주와 울산 요렇게 지정했어요. 크게 나누면 자, 왜 제가 이렇게 나눴을까? 청주랑 울산이랑 같이 놨을까? 자, 봅시다. 이게 뭐냐면 새만금에서는 광물을 가공해요. 광물 가공. 그래서 이 가공한 광물을 포항으로 가져갑니다. 포항으로 가져가요. 포항에서 뭐 만들어요? 양극재 만들어요. 양극재 만들어요. 그러면 이걸 만들어서 청주랑 울산으로 갖고 가요. 왜? 여기서 뭐 한다고? 배터리셀. 배터리셀도 만듭니다. 여기서.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얘가 어디로 가냐면 다시 새만금으로 가요. 뭐하러? 리사이클. 재활용. 자, 이게 뭐냐면 2차 전지 단지를 만든 가장 큰 목표는 사슬 완성이에요. 즉 우리나라에서 다 만들고 재활용해서 계속해서 굴릴 수 있는 사슬 완성을 하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걸 왜 설명을 하냐면 여기에 지금 이미 30조 규모의 민간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자금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책 자금이 중요한데 민간 투자가 들어가야 거기서부터 이제 공익 투자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민간 투자가 활성화가 됐다는 거는 물론 그 전에 공공 투자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먹거리가 많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빠르게 가볼게요. 자, 어쨌든 이 회사는 지금 전자제품 부품을 만드는 회사라서 2차 전지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뭐 LCD, 뭐 많은 부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역시나 실적 아주 좋고 최근에 자회사가 상장 예심을 이제 승인을 받으면서 같이 펌핑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이 회사도 아까 그 종목이랑 굉장히 위치가 좀 비슷하죠? 이미 골든크로스 나왔고요. 이 회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기적 전고점 향해서 최소 목표를 단기적 전고점인 14,000원 근처까지 1차 목표로 볼 수 있습니다. 1차 목표 볼 거고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LG 엔솔이 실적이 나오면서 굉장히 탄력을 받는다? 그렇게 되면 1차 목표가도 돌파할 수 있겠죠. 요런 매도는 타점 잡아서 제가 노란톡방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뒤에 장기도 얘기를 해야 돼. 우리 들고 있는 거 시간이 없으니까 요거는 노란톡방에서 제가 브리핑 해드릴게요. 간략하게는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시간이 네. 되나요? 간략하게. 자, 봅시다. 자, 제가 이거 사실 지금 액면가 59만 8천 원이에요. 그럼 사실 좀 다 다 아실 것 알지? 같긴 해요. 다 알지? 거기다가 자, 이거 하면 다 아는 거죠. 자, 배터리 3사 뭐예요? 국내 배터리 3사 아우. 뭐예요? 이거 다 나와 있네. 삼성 SDI랑 SKU 나와 있잖아. 왜 하나 뭐예요? 하나? 그렇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거. 자, 이거 제가 언제 들어갔냐면 올해 4월인가 5월 달에 들어갔을 거예요. 이때 들어갔었나? 하여튼 이때 들어갔는데 이때 청사 안 했어. 왜? 나 이거 목표가 100만 원 보니까. 자, 장기로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장기로 들어가는 종목이고 장기라 함은 최소 2, 3년 바라보는 거예요. 2, 3년을 바라본다는 거는 아까 같은 그 포스코 홀딩스 같은 그런 급등이 나와야지만 판다는 겁니다. 그런 급등이 나오든 아니면 목표 주가 100만 원 찍어야 팔든.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종목을 장기로 들고 가야 돈을 벌어요. 왜? 적금처럼 돈 생기면 꽁돈 생기면 계속 넣은 100만 원 생겼어? 오케이 넣고 500만 원 생겼어? 500 넣고 이런 식으로 적금처럼 가는 게 장기 종목이고 장기 종목이 돈 번다는 거 그거 알고 계세요? 이 종목 이거 뭐 액면가만 보면 안다고 하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노란톡방 들어오세요. 바로 가르쳐 드립니다. 모든 종목은 장중에 타점 드린다는 점 꼭 명심하세요. 좋습니다. 오늘 또 3개 종목이나 풀어주셨는데 필살기 섹터 첫 번째는 인공지능이었고요. 두 번째는 2차 전지였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보시면 모멘텀 잡고 또 단기 공략이 가능한 종목이고요. 두 번째 2차 전지 관련주는 또 2차 전지 워낙 옥석 가리기가 너무 중요한 섹터죠. 지금 장에서 종목 자체는 실적이 너무 좋은 종목으로 또 가져와 주셨고 차트상으로 전고점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이 단기적 전고점 향해 달리고 있는 흐름 보인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종목일수록 타점 전략 너무 중요하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꼭 잡아보시길 바라고요. 또 이미 보유 중인 종목도 있습니다. 장기 관점으로 보실 종목이니까 노란톡방 안에서 꼭 함께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검색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 오락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